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화와 음악의 이야기를 들려줄 키노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채널 소개 영상에서 저희가 뮤지컬 영화를 중심으로 영화와 그 OST를 리뷰할 것임을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소개하게 될 영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게 될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위대한 쇼맨입니다. 위대한 쇼맨은 흥행의 천재로 알려진 피니어스 테일러 바놈의 일대기를 담은 단순 전기 영화가 아닌 바놈의 생애를 음악으로 그린 뮤지컬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높은 퀄리티의 OST와 화려한 영상미, 그리고 오락에는 귀천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의식으로 인해 많은 관객들에게 호평을 얻었고 올해 재개봉을 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본격적인 내용은 어린 시절 바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바넘은 가난한 양복 수성공의 아들이지만 체리티는 상류층의 여식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 한계를 뛰어넘고 바넘과 체리티는 소꿉친구로서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물론 체리티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딸을 바넘과 떼어놓으려 사교 기숙학교에 입학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넘과 체리티는 인연을 이어나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때 바넘과 체리티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부르는 노래가 A Million Dreams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바넘의 처가는 바넘이 체리티와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류층인 바넘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넘이 다니던 회사의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회사는 파산을 하고 바넘은 실직하게 됩니다. 생활고에 닥친 바넘은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의 침몰한 선박을 담보로 한 가짜 문서를 토대로 박물관을 구입하여 여러 가지 전시품들을 선보이는 바넘 박물관을 만들게 되지만 이마저도 서민들에게 그리고 대중에게 인기를 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넘은 딸이 아빠의 박물관에는 죽은 것들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필요해요. 유니콘처럼. 이라고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넘은 이 말에 영감을 얻어 수염이 난 여자, 늑대 인간, 외소증 환자, 흑백 혼혈 고개사, 키나 덩치가 기형적으로 큰 사람 등 소위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 공연을 하는 서커스단을 꾸리게 되고 바넘의 서커스는 그 특별한 사람들 덕분에 곧 인기를 끌게 되죠. 컬러 라이브는 바넘이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 공연을 하고 유명세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노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바넘이 기획한 서커스단 덕분에 빛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드러내죠. 이 곡은 바넘이 쇼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는 스토리상에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영화에서는 미화되어 잘 보여지지 않았던 바넘의 행적들에 대해 꼬집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넘이 영화에서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서커스 쇼를 통해 구제하는 역할로 미화되어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실제의 바넘의 모습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프릭쇼를 진행하였으며 그가 꾸린 서커스단도 프릭쇼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릭쇼란 단어가 키니 여러분께는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프릭쇼란 생물학적으로 희소한 인간, 즉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긴 기형적인 외모의 사람들을 모아 전시하는 것과 같이 구경거리로서 보여주거나 서커스처럼 고귀하게 하는 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애인이나 유색인종들이 프릭쇼에서 선보여지는 희생양이 되었죠. 대표적인 프릭쇼의 예로는 파리 만국 박람회를 들 수 있겠는데요. 파리 만국 박람회는 기술 문명의 발전 성과와 20세기 전망을 아주 잘 보여줬다는 의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개한 동물처럼 여기고 박람회장에서 유색인종들을 전시한 인간동물원 때문에 제국주의와 식민지화 전략의 장이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릭쇼는 17에서 18세기 영미권에서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 장르의 일종이었는데요. 그 시절만 해도 과학적 지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장애인 혹은 유색인종에 대한 인권의식이 현대 사회만큼 발전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릭쇼는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놈도 이러한 프릭쇼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인데요. 자신의 쇼를 선보일 초창기에 바놈은 80대 흑인 여성 조이스 S를 160살이 넘은 조지 워싱턴의 간호 노예였다고 사기를 쳤으며 이가 들통나자 조이스 S는 인조인간이다 라고 언론에 인명 제보를 하여 다시 위신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흑인 여성을 공개적으로 부검한다거나 샴 쌍둥이를 스타덤에 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행태들을 통해 바놈은 프릭쇼를 전국적인 쇼로 확대시켰습니다. 게다가 앞서 설명한 프릭쇼뿐만 아니라 바놈의 서커스단의 스타였던 코끼리 전보가 죽게 되자 전보가 단순히 충돌사고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미화하고 전보의 시체를 박제하여 전시하는 등의 사기 행위도 이어나갔죠. 그러나 바놈이 이렇게 프릭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냥 악행을 저지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데요. 바놈이 경제적으로 고립된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철장에 가둬 쇼를 하고 남미 등의 원주민을 납치해다가 쇼를 한 후 인기가 떨어지면 팔아치우거나 후원자들에게 줘버렸다는 것은 거짓 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조이스 S의 경우 바놈이 돈을 주고 그녀를 사온 것은 맞지만 프릭쇼로 보여진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납치, 감금 등의 위협 행위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바놈은 프릭쇼를 위해 사람들을 모집할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 데려왔으며 월급도 단원들에게 꼬박꼬박 잘 지불하였고 단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화에서처럼 실제에서도 바놈의 쇼가 부도가 나서 바놈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서커스단은 끝까지 바놈의 곁에 남아 바놈의 재기를 도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바놈이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냥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놈이 자신의 쇼를 위해서 소수자들을 이용한 것은 지금으로서도 충분히 인권 침해적이고 약자를 구경거리로 만드는 쇼를 기획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놈은 공연을 유치하면서 상류층 사람들만큼은 자신의 쇼를 무시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상류층 문화를 공략할 필요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필립을 설득해서 술을 사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 끝에 그를 서커스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때 서커스에 들어온 필립은 서커스의 경영과 기획을 맡던 중 고개사인 앤 윌러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서커스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서커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매우 격해진 것이죠. 이에 필립은 한 가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 최고의 상류층인 영국 여왕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넘과 서커스단은 모두 영국으로 건너가 공연을 준비하죠. 이후에 파티가 시작되고 이때 유럽을 섞어놓은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가 등장합니다. 이때 바넘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제니 린드를 찾아가 미국에서 공연해줄 것을 요청하고 결국 제니 린드를 설득해 공연을 성사시키죠. 이후에 제니 린드가 미국에서 공연을 시작하고 이 공연 장면에서 나온 OST가 바로 네버린 오프입니다. 잠깐 멈춰서 제니 린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지만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니 린드인데요. 영화에서는 마치 제니 린드가 스캔들을 내고 콧대 높은 여자로 보이게 했으나 실제 제니 린드는 약 $10,000,000 이상의 수익을 스웨덴의 공공학교 건립에 기부한 자선사업가입니다. 이런 인물을 영화를 위해 왜곡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가지는 유력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노래 자체는 영화의 스토리와 큰 연관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공연을 기점으로 바넘의 이중적인 태도가 더욱 확실히 드러나죠. 제니 린드의 공연 이후 축하 파티에서 바넘은 서커스 단원들을 파티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상류층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그들을 숨기려 들고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된 바넘의 모습이 나온 뒤에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상류층들이 모여있는 파티장과 서커스 보이콧 시위자들을 들고 서커스 단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오는 OST가 This Is Me죠. 이 노래는 영화에서 큰 의미를 선사합니다. 신체적 조건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가사가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인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음악과 함께 잘 연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랑의 꽃을 피우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필립 칼라일과 앤 윌러입니다. 필립은 당시 상류층 출신의 연극 작가로 여러 차례 흥행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넘과 일할 생각이 없었지만 세상에 갇힌 듯 답답한 삶에서 꺼내주겠다는 바넘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며 열정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앤은 호놀가정 출신의 공중 보계사입니다. 주로 공중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이러한 특성을 위대한 쇼맨만의 독특한 연출로 자리 잡습니다. 필립과 사랑에 빠졌던 초반부에는 신분과 인종의 차이로 자신이 고생할 것을 예감하고 거절하지만 필립의 계속되는 구애에 결국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곡이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We Rise Up라는 곡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 상황, 환경,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운명은 그들을 계속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앤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새롭게 사랑을 이뤄나가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운명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와중에도 바넘의 쇼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는 계속됩니다. 흉측한 이들을 마을에 둘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반대한 것은 마을 사람들뿐 아니었습니다. 필립의 부모님도 이 쇼를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 중 일부였습니다. 필립은 앤을 사랑했지만 필립의 부모님은 필립이 미개한 무리들과 어울린다며 탐탁치 않아 했고 아들이 흑인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필립을 쏘아붙입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앤이 자리를 떠나고 필립이 마음을 다친 앤에게 다가가 위로를 건네며 둘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재확인합니다.
실제로 작중의 배경인 19세기에서 이 정도의 흑백 분리와 인종차별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거나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9세기였다면 N과 같은 흑인들은 짐 크로우법과 같은 인종분리법에 의해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으며 극장 출입 거부를 당하거나 폭력을 기반한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쫓겨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필립과 앤의 사랑은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반엄의 공연에 불만을 가진 마을의 시위는 나날이 거세집니다. 필립은 시위대를 중재하러 나가던 도중 마을의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싸움은 커져서 공연단 전체와 시위대 사이의 싸움으로 번지죠. 처음에는 압도적인 신체 역량으로 공연단이 이기는 듯 했지만 시위대가 램프를 던지고 공연장에 불이 붙어 모두 불타버립니다. 망연자실한 반엄은 홀로 절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단원들은 반엄을 찾아가 가족조차 버렸을 때 자신들을 구한 사람이 반엄이라며 응원하고 힘을 차린 반엄은 재기를 위해 노력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실제로도 반엄이 파산으로 위기를 겪었을 때 서커스단 단원들은 끝까지 반엄을 떠나지 않고 반엄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비록 반엄이 자신들의 장애 혹은 결점을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을 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반엄이 역경이나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과 재능을 자신감 있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한 힘을 선사한 한글기 빛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화 위대한 쇼맨과 그 OST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잘 들으셨나요? 비록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반엄과 제니 린드에 대한 고증에서의 오류가 주인공 반엄의 행적에 대한 미화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이를 보완하는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적인 음악으로 잘 전달한 OST와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 세련된 영상미 덕분에 관객들에게 많은 여운을 주며 재개봉 기간에까지도 흥행할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키니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쇼맨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작품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